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전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점점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6일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약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지만 서로 견해차만 드러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만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력한 저항은 미군이 직접 참여한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 나토에 가입해 있는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미군 재배치도 검토하고 그리고 경제적 강력한 대응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와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는 지원하겠지만 장비는 지원해 주겠지만 병력까지 파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이 나토에 가입된 동맹국도 아니고 또 유로존에 가입된 나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때부터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입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가입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아마 러시아의 눈치를 나토도 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2008년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마찰 때문에 안 된다고 잘라버렸더라면 오늘처럼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질 끌다가 이제는 나토에 가입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면전을 각오하고 군 병력을 동원시킬 수도 없고 어정쩡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희생시킬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서도 말해줬던 것처럼 이미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미 실패하지도 또 승리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전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지만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승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불이야 그냥 급하게 철수를 시키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미국이 과연 자국 내 병사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울 명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하고 2014년도 크림 반도를 공격했을 때와 같은 그렇게 어정쩡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경제 제재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 제재에 봉착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나토와 미군이고 자꾸 동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을 나토에 편입시키고 거기에 나토 군사력을 배치하려고 하는 즉 러시아 국경에까지 나토 군사력을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무력을 직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 국경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토가 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두 개 자치공화국이 지금 반정부군을 묶고 러시아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전을 벌이는 주민들이 80~90%가 러시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도 이 투표에서 러시아와 합병하기로 러시아 연합공화국의 연방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투표에서 러시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강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는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번 프랑스 나팔 전투기들이 러시아 국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즉 훈련을 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롯한 이 영공을 통과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들어오게 되자 바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27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물리쳤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자칫하다가는 나토와 러시아의 간의 전면전도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수호기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 것은 바로 러시아 민항기에 나팔 전투기가 20m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러시아가 출격을 해서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어떤 사태로 번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2차 대전 후에 가장 커다란 군사적 충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 이후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지원은 즉 미사일 방어체계라든가 무기는 대주겠지만 미군 재배치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나토가 할 수 있는, 즉 유럽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밖에 없는데 그것도 프롬 가스관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비달러 결제 수단을 동결시키든지 했을 때는 러시아도 타격을 입지만 독일을 비롯한 이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어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가스값이 올라가서 엄청 가스값이 고공행진한 적이 있는데 만에 하나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러시아도 타격이 있지만 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유럽 국가들도 타격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느 정도 거기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결제를 하지 동결시키든지 아니면 가스관을 막든지 하더라도 러시아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 나토, 서방 그리고 러시아 간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번지고 있는데 즉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된 러시아 병력이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집결시키는데 약 17만 5천 명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중앙정보국의 이 발표에 의하면 내년 초에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나토는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에도 가입되지 않고 유로존에도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종종에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 과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기 병사들 그리고 자기 국익이 파손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